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다락방 저자 이지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나눌 이야기는 드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가 떠오르죠. 예, 에베레스트 못지않은 높은 산 킬리만자로에 아프리카에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 킬리만자로는 해발 5,000m가 넘는데요. 그 킬리만자로에 오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킬리만자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킬리만자로는 너무 높은 곳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오를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꿈이 없기 때문에 나도 킬리만자로에 오를 수 있다는 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때로 킬리만자로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킬리만자로, 내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너무 높아서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너무 높고 너무 거대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걸 정복할 수 없다, 뚫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장애물. 누구나 인생에 그런 장애물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의 잘못이 아닌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킬리만자로는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하니 있죠. 자, 킬리만자로에 대해서 저는 20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호주인인데 이름이 워렌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워렌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2003년도 2월 달에 킬리만자로를 정복을 했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워렌 맥도날드는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정복할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갑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짐꾼을 데리고 가죠. 짐꾼이 탄자니아인인데, 히마시 루곤단가? 하여튼 좀 어려운 이름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짐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두 다리가 없는 사람과 양팔이 없는 사람이 둘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킬리만자로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게 2003년도 2월 달에 전 세계에 타전이 된 거예요. 네. 우리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킬리만자로는 특별한 사람만 오를 수 있고 굉장히 훈련을 받은 사람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린 이 신체가 불편한 두 사람은 그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킬리만자로라는 산을 올랐던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꿈의 힘입니다. 워렌 맥도날드하고 탄자니아인 히마시 루곤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정상에 올라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 인생의 킬리만자로, 내가 도달할 어떤 목표점, 그건 꿈이 되겠죠. 이 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어렵다, 이 고정관념만 깨트리면 누구나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어떻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그런 어떤 신념이 없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킬리만자로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킬리만자로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네, 절대로 없죠. 꿈을 가진 사람,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내 입술로, 내 언어로 표현이 되죠.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 경제 불황이다 보니까 다들 나는 할 수 없다. 어렵다.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만 봐도 그렇고 신문만 펼쳐봐도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는 경제 불황이라는 히말라야 경제 불황이라는 그 킬리만자로가 딱 버티고 있는데 여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전 국민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온갖 올라가려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그냥 무조건 할 수 없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53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국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10대 국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좋은 게 아니죠. 세계 최빈국의 10대 최빈국이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앞에는, 우리 민족 앞에는 거대한 킬리만자로가 딱 버티고 있었죠. 세계 10대 최빈국이라.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그 뒤로 잘 살아보세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국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개 지방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살아보세.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조건 잘 살아보셨어요. 말을 하다 못해서 그냥 노래를 불러서 부르고. 하여튼 그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경제 기적이 일어났죠.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또 세계 10대 국가에 속하잖아요. 경제 대국. 예. 이게 밑바닥 10텐에서 상위권 10으로 우리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꿈이라는 거죠, 꿈. 우리 꿈이라는 겁니다. 자, 이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공식. 저는 말이죠, 그 지난 15년 동안 그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 꿈을 이룬 사람들 2,000여 명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사람들의 그 공통된 심리 요인이라든지 어떤 기법, 뭐 테크닉 이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출판한 책이 뭐 20여 권이 넘는데 이 꿈, 제가 봤을 때 이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단순한 바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단순한 바람. 저는 그냥 이것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바람과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바람은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람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의 단순한 희망입니다. 예, 2009년 올해 1월 1일 첫 해가 시작됐잖아요. 됐는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009년에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이런 바람을 가졌단 말이에요. 2008년 1월 1일에도. 그래서 2008년 12월 30일 날 다이어리를 한번 딱 펼쳐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결국 이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바람은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한 그냥 내가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에요. 내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주로 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이 전환된 게 꿈입니다. 바람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간 거. 네, 그게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10대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이뤘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다들 그냥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잘 살아보세요. 예.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우리 그 윗세대는 목숨을 걸고 꿈을 실천을 했어요. 애를 대표적으로 포항제 절만 해도
세계 유수의 기업이라든지 세계 유수의 뭐 그 은행들로부터 완전히 투자 거절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제철소를 만든다라는 건 그건 진짜 토끼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지만 거의 그런 시각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태준 씨를 비롯해서 포항제철 그 임직원들이 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썼거든요. 포항제철 안 만들면 우리 동해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바로 꿈이에요. 그런 간절한 내 인생을 걸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걸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 열정, 마음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된 상태. 이게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런 언어를 써요. 바람은 뭐뭐 하고 싶다라면 꿈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고야 말겠다. 결단이죠, 결단. 언어가 다른 거예요, 결단.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2009년도 이 첫 해를 맞이해서 첫 달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다 바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2008년에 했던 짓 또 하게 되고 2007년에 했던 짓 또 하게 되고 인생에 계속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남을 부러워하게 돼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상태는 이제 꿈이죠. 꿈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도 행복하거든요. 내 마음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을 꿈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꿈이 아닌데 바로 곧 바람이 꿈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꿈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 같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겠다. 내 꿈의 인생을 살겠다.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바람을 꿈으로 전환시킨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긴 합니다. 네. 저도 대표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바람을 가진 사람은 미쳤다라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꿈을 가진 사람은 미쳤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대략 한 8년 정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썼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내 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런 자리에 와서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액션으로 이런 액션으로 저를 표현을 했어요. 저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이런 액션. 그런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열정을 갖고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이런 좀 남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킨 2천여 명은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게 공식이 있더라고요. 꿈의 공식이. 이게 바로 이제 영어인데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를 만들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 이꼬르 VD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제 책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 이제 담아내게 됐죠. 그래서 R 이꼬르 VD는 뭐냐면은 Realization 이꼬르 Vivid Dream. 제 발음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표정이. 자, Realization 이꼬르 Vivid Dream.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Vivi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방금 여태까지 드림에 대해서 알아봤죠. 드림이란 무엇인가? 꿈이란 바람을 내 의지를 넣어서 꿈을 전환시킨 상태. 그게 바로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비비드가 뭐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내가 바라는 꿈이 현실이 될 거 아니야? 리얼라이제이션. 이 비비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황. 아니, 이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 물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컵. 보이죠? 네. 믿을 수 있죠? 네. 제가 만약에 여기 물컵 없다 라면서 온갖 과학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방송이 끝나고 인터넷에 딱 들어갔더니 그 인터넷 그 지식 검색 아니 인터넷 그 창에 종합 뉴스 1순위로 방송대 꿈꾸는 다락방 TV 특강이 이거 없었다. 이게 1순위로 뉴스가 떴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왜? 내가 생생하게 내 두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바로 생생하게라는 의미예요. 생생하게 내 꿈을 생생하게 꾼다는 것은 방금 내 앞에 보이는 이 물체를 바라보듯이 이런 물체를 바라보듯이 내 꿈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꿈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써요? 100% 확신이겠죠. 주변에서 누가 넌 안 돼. 너 어려워. 야, 네가 하면 나도 했겠다. 네가 했으면 난 저기 뉴욕에 가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포기를 하죠. 안 되나 보다 난 역시. 예. 그 사람은 비비드가 결여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드림은 있는데 비비드가 안 되니까 자기 꿈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게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굉장히 꿈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넌 안 돼. 그리고 내 막상 앞에 닥친 현실을 보니까 어려워요. 뭐 집도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딱한 뭐 별다른 능력도 없고 뭐 그래요. 심지어 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죠. 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든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계시면은 내가 그동안 내 꿈을 나는 된다라는 신념을 이런 뭐 분필 지우개라든지 이런 마카 보드펜이라든지 이런 물컵을 보듯이 내가 생생하게 한번 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꿈꾼다. 이 비비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생생하게 꿈꾼다. 예. 제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의 꿈은, 드림은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 예. 별 달린 장군. 군대에서 수만 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는 게 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선생님 좀한테 상담 좀 하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교실에 찾아가는데 교실을 뭐 3학년 5반이라고 해봐요. 가까이 가는데 교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방과 후겠죠.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나는 장군이 될까 막 이런 소리가 막 교실에 쩌렁쩌렁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이런 액션이 나오겠죠. 우리 선생님 미쳤나? 뭐 이런 액션이 나오겠죠. 꿈을 가진 사람은 미쳤거든요. 자기 꿈에. 현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꿈만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인가 하고 이제 똑똑했더니 그 소리가 딱 멎어서 봤더니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교실 안에다 나폴레옹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주먹을 주면서 나는 장군이 될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꿈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신이 액션을 취하게 행동을 취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3년 만에 사직을 하고 군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령까지 진급을 합니다. 예, 진급을 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군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정치적인 사건인데 제가 정치성은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기개발 특강이기 때문에 정치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이 그 당시에 사형 구형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형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역적이 돼서 방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다시 군대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선배를 찾아가서 나를 당신이 개인적으로 내 용돈만 줘도 된다. 나를 좀 써달라. 군대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군대에서 버림받았는데 예. 완전히 크레이지가 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막 뭐라 하겠습니다. 넌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근데 그러는 중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충격을 받고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약혼녀가 떠나고 해서 막 굉장히 인생의 밑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여기 군대로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장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꿈에 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후일 진짜로 장군이 됩니다. 별 2개를 달아요. 그 사람이 쓴 이름은 그 사람을 사람들은 박정희라고 불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대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자기개발 특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정치학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생생하게 꿈꾼다는 거예요. 내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나를 완전히 눌러서 죽이려는 순간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꿈을 붙들겠다라는 실제로 그리고 붙들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뜨거운 마음. 이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움직일 정도의 그 운명의 변화가 있으면 하늘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최소한 그 박정희 전 장군이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생생하게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1930년대 일입니다. 1930년대 일본에 한 중소기업 CEO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던 직원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이분의 꿈이 있었어요. 바람이 아니라 꿈이 있었어요. 뜨거운 꿈이. 그건 뭐냐면은 뉴욕, 상하이, 서울 이런 세계 각지에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게 1930년대에 꿈이었습니다. 미국의 IBM 같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그런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을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아메리카, 입만 열면 차이나, 입만 열면 코리아,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근데 어느 날 진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 당시 블로바라는 기업의 CEO에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둘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당신의 트랜지스터 그 사람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의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우리가 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를 좀 납품을 받고 싶다. 1년에 10만 대씩 받고 싶다. 앞으로 10년간. 그러면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단기간에 중소기업에서 일본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상표를 달아야 한다. 즉 주문자 제작 방식으로 생산을 하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CEO에 전화기를 집어 던졌어요. 일본어로 뭐라고 욕을 해야 하면서 집어 던졌어요. 이게 상대방이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니까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들짝 놀라서 왜 거절합니까? 물어보니까 50년 뒤에 우리 회사가 당신네 회사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거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딱 전화 딱 내려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리타 아키오고 그 사람이 만든 기업의 이름은 소니입니다. 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생산에 꿈꾼다는 건 뭐냐면은 내 꿈이 있어요. 내 꿈이 있는데 내 꿈을 가로막는 게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황금 같은 기회인 거예요.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내 꿈에 걸맞지 않으니까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리타 아키오는 자신의 꿈을 아까 말씀드린 이 물컵을 바라보듯이 이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그 창업자가 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자기 옆에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내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히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특별한 배짱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내 꿈을 생생하게 바라보니까. 아니 뭐 내가 뭐 10년이나 20년이나 뭐 빠르면 10년, 늦으면 50년 뒤에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버는 그런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내가 CEO가 될 수 있는데 왜 수백억 가지고 내 그 기회를 버리냐는 거죠. 그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생하게 꿈꾼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네. 굉장히 멋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좀 위대한 거죠. 네.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드림,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100% 확신하고 그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긍정적인 상황도 내 꿈과 위배되는 것은 다 버리고 앞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누가 나와서 막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거나 막 신문에 그런 인터뷰가 실려도 별거 아닌 거예요. 왜? 나 이미 당신보다 성공한 내가 내 옆에 딱 있는데 뭐 이게 부러워요. 예. 그런 사람의 꿈이 리얼라이제이션, 바로 현실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꿈을 이루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 이제 대략 9가지 VD 기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VD 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 꿈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가 좀 마음이 약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건 능력만 반드시 확실하게 가지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이제 기법, 테크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테크닉. 대표적으로 이제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서울의 그 힐튼 호텔. 그 손녀딸이 페리스 힐튼, 그 국제적인 망나니로 유명한. 이거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그 분이죠. 그분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호텔 벨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남의 가방이나 들어주고 방 청소하고 이런 사람을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못한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공식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VD 기법을 실천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공식을 알고 좋다,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찾아가서 사진 하나 딱 찍어놓고 자기 자취방에다 딱 붙여놓고 그 호텔을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꿈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10년 뒤인가 10몇 년 뒤에 그 호텔의 주인이 됐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까지 4개를 더 사서 그때부터 이제 호텔 그 전설의 역사, 힐튼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세계 각지에 250개가 넘는 호텔을 세우고 떠난 힐튼 호텔 체인을.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분을 가리켜서 호텔 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노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4시간은 자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루에 24시간 안 자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가는 거죠.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재능은 뭡니까? 재능이, 이 세상에 재능을 가지고도 실패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힐튼이 딱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이나 재능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해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텔과 힐튼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성공자들을 조사하니까 이런 VD 기법이 나왔던 거예요. 이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다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내 적성에 맞는 거, 내 소질, 내 특성의 성격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전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진 VD 기법, 우리 힐튼이 실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소리 VD.
이 사진 VD는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전 대통령도 실천한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나폴레옹 사진을 보면서 나폴레옹 얼굴을 싹 없애고 거기다 자기 얼굴을 싹 끼워놓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진 VD 기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소리 VD 기법. 이건 뭐냐면 내 꿈을 항상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꿈을 항상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내 꿈은 이거고 난 꿈은 언제까지 이루고 말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내 꿈은 이거고 나는 언제까지 이 꿈을 실현하겠다. 그럼 마음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올 거예요. 예. 내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든. 이게 이제 소리 VD 기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 VD 기법. 내 꿈을 계속 글로 적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그 BBQ 여러분 먹어보셨죠? BBQ. 그 BBQ 치킨을 만든 윤홍근 회장님 그 책 보면은 뒤에 우리 제너시스 그룹 BBQ 그 그룹은 앞으로 이런 꿈을 이룰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 꿈의 미래 목표를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이 공식을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꿈은 내가 대접하는 만큼 꿈도 나를 대접해 줍니다. 이게 황금률이죠. 그게 꿈에도 적용이 돼요. 내가 내 꿈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내 꿈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꿈도 나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만큼 나도 너를 믿어주마. 나도 네가 에너지를 쏟는 만큼 나도 너에게 에너지를 주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명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만든 명언. 내가 꿈을 배반하지 않으면 꿈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5년 가까이 무명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15년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요. 10년 동안은 책이 한 권도 못 나왔어요. 매일매일 퇴짜 맞는. 책이 나오고서도 항상 퇴짜를 맞고 심지어 한 번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1년 4개월 동안 쓰는 원고를 80군데에서 퇴짜 맞아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붙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꿈을 배반하지 않으면 꿈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꿈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그때 진짜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늦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VD 기법이 있는데 이것을 실천을 하면은 내가 내 꿈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꿈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오스트리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몸이 약한 소년이었는데 말라 쭉쭉 빠진 정말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 수수깡 같은 몸매를 가진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이 세 가지 VD 기법을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자신의 그 사진을 딱 붙여놓고 꿈에 그리고 항상 자신의 꿈을 말하고 또 자신의 꿈을 항상 적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나는 앞으로 신체 단련에서 세계 최고의 근육 육체를 가진 남자가 되겠다. 세계 육체미에 대해서 우승하는 남자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케네디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겠다. 사람이 되겠다. 세 번째 나는 정치인이 돼서 미국의 주지사가 되겠다. 했었단 말이에요. 소년이. 평생 동안 이 세 가지를 딱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글로 적고 계속 입만 열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찍은 영화가 있는데 바로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네거든. 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소년 시절 어렸을 때부터 이 공식을 알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막.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 자녀에게 한번 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인 거예요. 최고의 자녀 교육. 내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을 알려주고 수시로 우리 엄마 꿈은 이거야. 아빠 꿈은 이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외국 여행도 많이 떠나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놀러는 잘 가는데 물론 당연히 놀러는 가야죠. 놀러를 한 100번 갔다면 한 번쯤은 이 꿈의 여행을 또 한번 또 떠나보는 게 어떻겠냐. 가족끼리 꿈의 워크숍. 그래서 내 자녀에게 뭘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뭐 돈? 능력? 뭐 집? 이런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내 자녀에게 꿈꾸는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시고, 최근에 하여튼 뭐 잘못 오해를 하시고, 앉아서 꿈만 꾸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앉아서 막 꿈을 꾸신대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꿈을 꿉니다. 영원히.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라드 힐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능이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재능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 중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력을 그렇게 해도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내 앞을 가로막는 킬리만자로가 있는데, 이런 킬리만자로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산을 오르는 재능이 있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너무 높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나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재능이 없어요. 좀 재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노력도 상당히 막 자기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그 양이 좀 부족해요. 자기가 뭐 몸이 약하다든지 그래서. 그런데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록 남보다 늦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이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꿈꾸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매일 꿈을 꾸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노력을 좀 대충 해도 되겠지. 왜? 이재성이라는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에서 재능이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막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 동안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막. 심지어 막 하루에 30분씩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메일을 답장. 그런 분들이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 23시간 30분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 답장이 안 와요. 놀았거든. 대충 살았거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한 그 기업에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 물질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쪽 제가 어제 갔다 왔네요. 어제. 그쪽은 이제 그 카드 리더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카드 리더기라는 이 자그마한 물체 기계를 만드는 이게 여러분의 이걸 만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뭡니까? 이 카드를 그음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서 서로 간의 신용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사회, 즉 우리나라의 신뢰와 신용과 믿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물론 그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꿈은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보다 더 큰 믿음을 세상에 심어주는 거. 이게 바로 꿈입니다. 단순히 뭘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건. 그게 뭐가 꿈입니까? 그건 돈이지. 재산 축적 뭐 이런 거죠. 그건 꿈이 아닙니다. 꿈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멋지고 이 사회를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보다 더 밝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운명을 왜 변화시켜야 합니까? 내가 왜 성공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꿈을 가져야 합니까?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가족에게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내 자신이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더 의미 있는 직장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웠고 더 멋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꿈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성공해서 잘난 체하기, 옛날에 다 무시했던 놈들에게 전화 한번 걸어서 나 지금 뭐 벤츠 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건 뭡니까? 꿈입니까? 그건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검증을 해봐야 돼요. 내가 꿈을 갖고 있나 욕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날 물론 내가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의 꿈인 벤츠 타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무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자신의 어떤 그 열망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래요, 자기가 마음적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꿈입니까? 이러면서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꿈을 갖고 있는지 욕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라 해서 거울을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추해 보인다. 그러면 당신은 욕심을 갖고 있는 거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물론 이제 내 외모가 초췌하거나 이런 건 상관은 없습니다. 왠지 내 느낌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멋져 보여요. 아,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까 왠지 힘이 나요. 하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욕심은 그 사람을 결국 파멸로 이끌지만 꿈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결국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된 그 여파로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일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문제에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마음속으로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를 생생하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에 문제를 생각하고 이 공식이 딱 작동해서 문제만 현실적으로 딱 문제가 현실이 되는 거야.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내 초점을, 내 내부의 초점을 문제에다가 맞추지 말라는 거죠. 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한다고요? 꿈에 맞춰야 한다는 꿈에. 내가 꿈을 세우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을 세우는 건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바람. 이 바람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내 마음에 여기다 첨가를 시키는 거죠. 내 마음의 에너지, 내 마음의 강력한 의지를 첨가시켜서 내 마음속에다 그것을 이미 이룬 내 자신의 모습을 딱 새겨놓으면 그게 바로 꿈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일단 꿈을 딱 가지고 그 꿈을 항상 생생하게 바라보면은 즉 뭡니까? 내 내면의 초점을 꿈에다 집중하면은 나는 생생하게 꿈꾸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내 꿈은 현실이 된다. 이게 바로 R = VD 공식의 핵심인 겁니다. 이 RVD 공식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이 공식 모른다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 마음속에 꿈을 갖고 남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과 다른 생활, 나하고 좀 다르게 사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멋있게 사는 사람, 이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러워해야죠. 기왕 부러워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꿈이고 성공하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김장훈 씨나 한비아 씨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꿈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굉장히 멋진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의 이상적인 모델인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뭐 비전보드 이런 걸 붙여갖고 뭐 디지털 카메라를 붙이고 냉장고를 붙이고 이런데 이런 것도 돈 주면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크게 변화시켜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진정한 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